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4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띄엄띄엄 방송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또 방송을 시작합니다. 언제쯤 이 미안하다 소리 없이 방송을 성실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송을 맡아놓고 책임감 없게 이렇게 매번 방송이 띄엄띄엄 방송되게 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계속 또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쉬는 날이지만, 네, 한글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이죠. 제 방송이 수요일 밤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수요일 낮에는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급하게 또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급하게 저는 뭐 스케줄 어떻게든 빼서 녹음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안산 지역의 예술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다 보니 네, 그 파트너와 약속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네,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방송의 이름이 문화랑 예술이랑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역 예술인분들과의 방송은 문화랑 예술이랑 해서 예술 쪽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면 오늘 저 혼자 하는 방송은 문화 쪽 영역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건 방송 서두에 꾸준히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사과를 하니까 저 DJ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너무너무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한 것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다시, 저도 이제, 지난주 주말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던 일정이 어느 정도는, 네,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명확한 루틴을 만들어서 매주, 매주가 아니겠군요. 첫째 주, 셋째 주, 월화 중에 어떤 시간은 고정적으로 네, 초청자를 섭외해서 네, 방송을 녹음하는 그런 이제 규칙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 대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민망하지만 어쨌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요.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 높은 청취를 위해서 기침이 나올 때 마이크 볼륨을 줄여서 기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문화 영역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안산의 다양한 지역 문화 중에서도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선감학원 얘기를 이렇게 한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나 세월호 어머님들과 함께 했던 연극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네, 꽤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이 품고 있는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선감학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방송을 계기로 선감학원, 저 안산 지역의 문화기획자가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역사 문화를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문화 기획으로 엮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 지역의 음악가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지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직접 그 지역의 문화를 빚어가고 일구어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이 켜켜이 쌓이는 것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문화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다들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이 방향에 맞게 문화를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럼 선감학원 가지고 뭔 문화 기획을 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서두에 그 선감학원이라는 게 뭔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틀어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은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음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그 음성으로 가름이 될 텐데 자막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면서 선감학원이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난주 토요일 10월 5일이었죠. 10월 5일 날 경기 창작 캠퍼스, 지금 그 대부도 아래쪽에 성감도라고 또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요. 성감도에 자리 잡고 있는 경기 창작 캠퍼스, 예전에 선감학원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감학원 추모문화제에 오셨던 분들도 대략 한 300~400여 명, 바깥에 장승국까지 하면 대략 한 500여 명 정도의 시민분들께서, 경기 도민분들께서 선감학원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그리고 선감학원에서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문화제를 찾아주셨는데요. 그때 선감학원 제9회를 맞이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계기로 참 아직도 선감학원의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 5분짜리 영상 하나로 좀 이렇게 선감학원의 이야기를 잘 좀 전할 수 있는 영상을 추모문화제를 계기로 한번 제작해보자, 이런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작된 영상인데요. 제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트는 건 처음인데요.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겁니다. 부모가 없거나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직업훈련을 시켜서 성장하면 사회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사회복지 차원에 설립이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용이 되지는 않았죠. 불황아라고 어느 아이가 불황한지 구분도 애매모호한 채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 잡혀와가지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일본군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2차 대전 때 소위 평양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그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양성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역시 이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섬 자체를 나라에서 사버렸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무조건 불황아라고 단정을 하고, 나라에서 숫자 채우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각 그 행정부처에서는 사회과 소속, 그리고 이제 경찰은 단속 기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채워라 했는데 한 50명밖에 못 잡았다 하면 그때 들어오는 미아나 이런 아이들 전부 불황아로 취급해서 넘기고, 그도 안 되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좀 옷이 이상하다, 또 구두 닦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무조건 다 잡아가지고 불황하다 해서 이 선감도로 보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선감학원이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정진각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정진각 교수님은 이따가 또 방송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선감 역사박물관 관장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네, 한산 지역사연구소 소장으로서 오래도록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해오셨죠. 그 정진각 선생님이 들려주는 성감학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부터 들을 음성은 성감학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피해 당사자 두 분이 직접 그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잡혀 들어왔잖아요. 10살도 안 된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첫날 들어오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강제 노역 시키는 거예요. 그냥 축산부, 양잠반, 무슨 반 해갖고 노역 일 시키고,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염전일, 밭일, 그리고 이제 1년에 2번씩 누에 키우는 일을 해요. 근데 그 누에가 어마어마하게 키우기 때문에 1년에 4달은 전 사동이 전부 다 그냥 꽁을 따라가야 돼요. 제일 힘든 고통이 배고픔. 그거는 아주 더 처절했어요. 배고픔하고 매 맞는 게 제일 무서웠죠. 여기 뭐 밥이라 봤자 뭐 꽁보리 밥에다 반찬이라고는 새우젓 있잖아요. 근데 그 새우젓이 다 썩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하루 총정리 매를 맞는데 50년 전의 얘기지만 정말 그 생각하면 지금도 막 떨려요.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그 어떤 잠재의식이 그걸 깨우치는지 어쩐지 아주 힘들어요. 이 꽃갱이도 있고 뭐 저기 삽자루도 있고 뭐 갱이자루도 있는데 이게 쫑쫑 울려요. 밤에는 그냥 아주 그냥 한 반에 25명 30명씩 그냥 쫙 앉아있고, 그러면 가만히 소리만 들어도 오줌 질질질 흘리고 공포죠. 그냥. 성본입니다. 62이에요. 공고는 67년도에 왔다가 74년도에 나갔어요. 7, 8살 때 온 것 같은데. 거기서 22년 동안 있대요. 고향이 경기도라는 것 때문에. 애들하고 놀다가 괜히 불황아로 몰려가지고 그 잡혀왔어. 도망갔는데 또 치는데 또 잡혀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부모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제 성을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8살 때. 구타로 맞아 죽고 도망치다 잡혀 죽고 죽은 소년들은 인근 야산에 안매장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설립된 성감학원은 해방 이후 1982년 폐쇄될 때까지 5천여 명의 아동들이 끌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인권 유린과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성감학원, 이제는 인권가치 확산과 인권 감수성 학습의 현장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어린이 수천 명의 인권을 유린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유해 발굴로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로, 성감학원 예터 복원을 통한 인권학습의 장 마련,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성감학원을 통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기업과 성찰을 통한 인권가치 확산의 역사로 바꿔나갑시다. 제9회 성감학원 추모문화제 라는 명의로 그 영상이 제작됐고요. 중간에 들려왔던 음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이제 성감학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영상을 이제 음성 자료로 들려드려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안산의 대부도에 아래쪽에 선감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조제로 연결되어서 다 차로 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방조제가 없었죠. 외따로 떨어진 그냥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선감학원이라는 이름의 아동 인권 시설이 있었죠. 1942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조선의 소년들을 고아나 불황아들을 데려가서 케어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데려가서 강제로 염전일 시키고 양잡일 시키고
다른 농사일 시키고, 그 중에서는 태평양 전쟁에 내보낼 목적으로 전쟁 훈련도 시키고, 실제로 그 소년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이런 대단한, 말하자면 8살에 끌려간 분들도 계셨으니까, 7, 8살에 끌려간 분들, 10살에 끌려간 분들, 아무튼 이런 어린아이들이 갇혀서 온갖 폭력과 구타와 인권 유린에 시달렸던 시설. 그러면 1945년 해방된 다음에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려 1982년도까지 존재하면서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지죠. 대한민국 골목에, 길가에 걸어다니는 고아들, 불황아들, 우리가 다 데려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배워주고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데려가서 똑같이 강제 노역시켰죠. 폭력했죠. 구타했죠.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아마 할당량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요 달까지 몇 명은 데려와라. 근데 그러면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고아인지 불황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엄마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고아라고 해서 불황아라고 해서 강제로 잡혀가는 게 정당성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고아도 아닌데 강제로 납치해 와서 가둬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고 했던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까지. 그러니까 그 60년대, 제가 지금 그 60년대, 70년대 까지 계셨던 분들과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을 빼앗긴 거잖아요. 동무들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동무들과 뛰어놀 수도 있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것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 강제로 끌려와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신체뿐만 아니고 마음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성감학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 시민들도 몰랐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감학원을 언제 알게 됐더라? 10년 전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 돌이켜보면 거의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잘 몰랐을 거다. 저도 이제 2013년도, 2012년도, 13년도쯤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경기 창작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의 경기 창작 캠퍼스인데, 원래 성감학원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1982년도에 성감학원이 폐원되고 나서 경기 직업 전문 학교인가? 아무튼 직업 개발원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이어가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경기 창작센터로 바뀌어요. 예술인들이 레지던시 형태로 입주해서 자기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데, 거기에 입주해서 열심히 창작을 하던 예술가들이 낮에도 거기서 글을 쓰기도 하고 밤에도 거기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그 공간에서 이제 예술을 하다가 예술가들끼리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다가 그 창작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문화재단 사람들하고 입주했던 작가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기가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겠죠.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밝혔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식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82년도에 폐원된 이후에 성감학원 출신 한 5천여 명의 입소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성감학원 출신의 생존자분들, 여전히 지금 살아계시는 그 생존자분들이 모두 성감학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감학원 출신 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성감학원 출신이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술 먹고
막 속풀이 하면서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가 뭐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하니 뭐 우리 사회에서 성감학원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밝혀졌다지 이런 거를 참 최초로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워낙 많은 피해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또 그 기억과 어떤 경험을 얘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서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 책이 제가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출판 연도를 확인한다는 것을 제가 그걸 출판 연도를 확인 못했는데 이하라 히로미츠라고 하는 사람이 아성감도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요. 그게 아마 90년대일 겁니다. 아성감도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는데 이 양반은 어떤 양반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으로 성감학원에 있었던, 성감학원의 원장도 있고 부원장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다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부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던 시절에 1943년, 4년, 5년 요때쯤이겠죠? 1943년, 4년, 5년 요때쯤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 성감학원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부원장 관사가 남아있거든요. 경기 창창 캠퍼스 앞에는 부원장 관사가 남아있고 그 관사에 또 누군가가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튼 그 집에서 살았던 부원장의 아들인 이하라 히로미츠 선생이 아성감도라고 하는 책을 내고 그 책을 안산의 지역사 연구소 소장이신 정진각 교수님이 그 책을 또 이제 읽고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하라 선생을 초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 경기 창작센터를 품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을 운영했던 그때 당시 이제 최춘근 선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감학원의 일을 정말로 이제 소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이제 황순주라고 하는 지금 현재 경기 창작 캠퍼스 센터장인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입주해 있던 작가들은 성감학원을 소재로 어떤 예술작품을 만들고 그 경기문화재단 직원들은 또 성감학원을 가지고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위령비를 세웁니다. 위령비. 그 창작 캠퍼스 본관 앞쪽 화단에 아주 작은 위령비를 세우고 지금 여주에서 열심히 시를 짓고 계시는 홍일선 시인님의 시를 또 이렇게 받아다가 그 위령비에 새기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으로 노력을 해요. 지역사회 쪽에서는 정진각 선생님이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그 이하라 선생을 초대하기도 하고 성감학원 예터를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경기 창작센터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은 예술작품을 또 경기 창작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문화재단, 사실 따지고 보면 경기문화재단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참 그분들의 마음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창작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의 문화재단 이라면 응당 이 옛 역사를 잘 복원하고 역사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창작하게 하거나 어떤 그걸 기반으로 한 문화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에 저는 이제 어떤 걸 하게 됐냐면 2013년도인데요.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성감학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극단 동네 풍경이라고 제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극단이 있습니다. 아마 극작가 연출가 김규남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을 텐데요. 그 극단 동네 풍경과 함께 성감학원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이 역사를 좀 여기저기 알리자라고 해서 썰물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왜 썰물이냐면 성감학원에서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탈출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보면 주로 저 화성 쪽에 마산포라고, 화성 방향에 마산포, 거기가 이제 육지죠. 대부도로 가봐야 섬이기 때문에 육지로 가려면 그쪽 화성 쪽으로 이제 탈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마산포 쪽으로 탈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게 이제 썰물일 때 이제
뛰어가는 거죠. 물이 꽉 찼을 때 헤엄쳐서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썰물일 때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을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발이 빠져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건너가다가 가는 중에 이제 밀물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어서 그 마산포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밀물이 와서 바다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밀물이 와서 휩쓸려 간 곳이 다행스럽게도 육지였어요. 마산포 방향으로 휩쓸려 가서 마산포 선착장에 이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났는데 그쪽 사람들이 또 참 말씀드리면 참 가슴 아픈데 그 떠밀려온 소년을 다시 성감도로 보내면 일종의 뭐를 좀 받았대요. 그 무슨 농작물로 받았다던가. 그래서 열심히 탈출을 한 끝에 밀물에 쓸려서 이제 무트로 올라온 아이들을 다시 성감도로 그래서 다시 성감도로 보내줘서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분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어쨌건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연극을 만들어서 제목이 썰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걸로 디벨롭 되어서 연극 선감학원을 발전하다가 지금은 술래잡기라는 제목으로 완벽하게 이제 재탄생을 해서 그딴 동네 풍경은 연극 술래잡기로 이제 선감학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2013년도에 연극 썰물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고서 이제 성감학원 이야기를 좀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서 알리는 일만 하다가 201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15년은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광복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광복 70년이 되는 해에 안산은 좀 바빴어요. 네. 나름 광복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일을 했었고요. 상록수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일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일제가 만들었던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아동 인권 유린의 그 시설을, 그 역사를 알리는 일도 광복 70년을 맞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고요. 정진각 선생님의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성감학원 역사 탐방을 수차례 진행을 합니다. 8.15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안산 지역 이제 첫 번째로는 시민사회 단체부터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 지역 주민들까지 포괄시켜서 성감학원으로 버스 대절해서 모시고 가서 성감학원 예터를 돌아보면서 정진각 선생님의 이제 해설을 들으면서 성감학원의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8.15가 됐던 날에, 그러니까 광복 70년을 맞은 날에 안산 문화광장에 커다랗게 팔을 좀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메인 이제 추모문화제가 아니죠. 광복 70년 기념 문화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꼭지로 성감학원 역사를 묻다라고 하는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성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 아동피해 대책협의회라는 이 명칭으로 그때가 정식적으로 설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닐 거예요. 맞아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성감학원 피해자분들도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대책협의회가 꾸리려고 준비하던 때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회장 역할을 맡으셨던 류규석 선생님, 그리고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김영배 회장님 모시고, 또 그때가 2015년도니까 1년 전에 또 우리 안산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직접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성감학원에서 보냈던 분들과 청소년기 세월호 참사를 당한 이제 학생의 부모님도 모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은 어머님을 또 무대로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정진각 선생님, 그때 당시에 신대광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같이 지역사 연구를 정진각 선생님과 함께 했던 안산 지역사 전문가시죠. 이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성감학원 역사를 제가 묻고 그분들이 대답을 하는, 그리고 이제 예은 어머님 같은 경우는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성감학원 역사를 밝히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같이 좀
말씀을 모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 2013년도에 참 그러고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창작센터에 입소해 있었던 작가들 그리고 안산의 예술가들 이 3자가 무척 중요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문화재단은 그냥 사실은 신경 안 쓰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화행정가이면서도 그런 어떤 마인드를 되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위령비 세우는 일을 했죠.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들은 그림으로 글로 그다음에 뭐 황금산 프로젝트 같은 어떤 그런 예술 행위로 그 성감하고의 역사를 모티브로 한 여러 가지 작품을 창작했죠. 지역의 예술가인 극단 동네 풍경은 성감학원을 소재로 연극을 만들었죠. 저는 이제 지역의 문화기획자로서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제 역사문화 탐방이라든지 성감학원 역사를 알리기 위한 특구 콘서트라든지 다양한 문화기획을 펼쳤죠. 이 3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막 하면서 성감학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게 되는 이제 이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감학원 피해 당사자분들도 이제 대책 협의회도 만들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죠. 이렇게 2015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2016년도에 최초로 제1회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그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노래는 그 10월 5일 날 그 경기창작 캠퍼스에서 진행됐던 추모문화제에서 또 예술단 휘파람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분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인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라는 노래를 듣고 와서 2016년도부터 1회 성감학원 추모문화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줘. 어떤 말을 해야 울지 않겠소. 어떤 말을 해도 그댄 울릴 테지만 수많은 별을 해는 밤이 지나면 부디 아프지 않길.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어.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그대의 잘못이 아니요 비겁한 나의 욕심에 그댈 놓친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나를 원망하고 잘된 일이라 생각할 것이요.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어.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웃어주시오. 이제 돌아서겠소. 다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오. 다만 아주 가끔 기억해 주시오. 서툴렀던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먼지를 털어 읽어주오. 언젠가 사랑에 대해 묻는 이를 만난다면 전부 그대였다고 말하겠소. 네, SG 워너비가 부른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라는 노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진행됐던 성감학원 추모문화제에서 예술단 휘파람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감학원의 역사, 묻혀 있었던 피해 당사자들도 잊고만 싶었던,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일들을 이제 안산의 지역사회가 그리고 피해 당사자분들과 함께 그리고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2016년도에 이제 1회 성감학원 추모문화제가 기획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문화재단이 위령비 세우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중요한 이런 추모문화제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요. 너무 참 고마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워낙 그렇게 하지 않는 문화재단들도 많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때 당시 이제 2016년도, 15년도 맞습니다. 15년도에 우리가 성감도의 역사문화 탐방을 갈 때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16년도에 그랬는지 15년도에 그랬는지 경기 창작 캠퍼스 부지 앞에 이제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어요. 그 차도 건너편에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이제 나무가 빽빽히 이제 자라고 있는 산인데, 안산시에서 한 100평 정도를 이제 베어봤을 거예요. 이제 워낙 이제 광복 70년 맞이해서 지역사회가 들썩들썩 되기도 하고, 또 경기문화재단 차원에서도 계속 성감학원 거리기도 하고, 이제 피해자분들도 모여서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안산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동산에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 나무 중에 한 100평 정도의 나무를 이렇게 좀 베어봤어요. 베어봤더니 이제 나무가 사라진 그 100평 부지에 뭐가 나타나냐면 굉장히 작은 봉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가 이제 성감 묘역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말하자면은 성감 학원에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친구들, 구타로 맞아 죽은 친구들,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죽은 채 떠밀려온 친구들,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두들겨 맞고 죽은 친구들, 이 모든 어쨌건 성감학원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 수많은 목숨들을 그냥 그저 그 야산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둘둘 말아서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묘역터가 이제 드러났고, 이제 이후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탐지기 같은 걸 통해서 거기에 유골이 빽빽하게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겠지만, 어쨌건 2016년도에 이제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기획하면서 그때 당시 경기문화재단의 황순주 선생께서 그때 당시에 경기 민해총 이사장을 하고 있었던 이성호 이사장에게 이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성호 이제 이사장은 성감도가 안산에 있으니까 안산 민해총에 이제 이 기획을 맡겼죠. 그때 당시에 제가 안산 민해총 지부장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 1회 성감학원 추모문화제의 이제 기획을 맡아서 그때 당시 안산 민해총 사무국장이었던 정은진 문화기획자와 함께 또 이제 이성호 선배와 함께 이렇게 추모문화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성감학원의 문을 열었던 개교 기념일이 있었어요. 나름 학원이었기 때문에 성감학원 개교 기념일이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9일이었던 것을 맞아서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이제 잡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6년도 5월 28일 토요일에 성감도에 가면 성감 선착장이 있습니다. 방조제 옆에. 지금 그때 당시에는 방조제가 없었으니까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경기 창작 캠퍼스까지, 그때 당시 창작 센터죠. 센터까지 성감 옛 길을 통해서 걸어오는 성감 옛길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가다 보면 뭐 뱃사공이 살았던 집도 있고 무슨 양잔반이 있었던 곳, 축산부가 있었던 곳,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숙소죠. 숙소가 있었던 곳,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제 역사문화 탐방을 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묘역에 모여요. 자그마한 본분들이 모여있는 묘역에서 위령제를 지냅니다. 위령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창작센터로 들어오면 원형, 이제 공연장, 원형으로 된 노천극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화제를 하는 방식으로, 첫 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2017년도에 2회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도 이제 제가 기획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역시 개교 기념일이었던 5월 29일. 그 개교 기념일 얘기 나오니까 잠깐만 딴 얘기를 하자면, 이 성감학원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잡혀오고 또 이제 고아인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 본인 생일이 언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너의 생일은 5월 29일이다 라고 성감학원에서 정해주거든요. 개교 기념일에 맞춰서. 그래서 5월 29일이 되면 성감학원 원생들의 생일잔치인 거예요. 그 성감학원 개교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정확한 생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5월 29일을 생일로 여기고 살아왔던 수많은 소년들이 있었다. 여튼 그 시기를 맞춰서 또 2017년도에는 5월 29일인가요? 5월 27일 토요일에 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아마 2016년 그 이제 추모문화제가 끝난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 묘역이 드러났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묘역으로 찾아왔겠죠. 그러면서 일부는 또 그 출토도 해보자라고 이렇게 작업도 하다가 꽃신 하나가 나와요. 꽃신. 되게 예쁜 꽃신이 나오는데,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꽃신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누가 그 잡혀올 때 신고 있었던 신발을 당연히 성감학원 생활할 때는 못 신었겠죠. 그걸 압수당한 채로 있다가 이 아이가 죽게 되자 들어올 때 신었던 물건까지 같이 이제 묻어준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꽃신이 좀 하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신을 오브제로 해서 성감묘역에 이제 꽃신 화분들을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고무신과 꽃신 것들을 잘 모아서 그 신발에 흙을 담고 그 신발에 민들레를 심어서 이거 곳곳에다가 꽃신 화분들이 성감묘역 곳곳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꽃신을 오브제로 하는 이제 공간 구성을 했고,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역사문화 탐방, 묘역에서의 위령제 같은 걸 진행했는데, 이제 문화제를 할 때 조금 더 딥하게 좀
좀 증언대회 같은 형식을 또 꾸렸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하라 선생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뭐 부원장 아들이었겠지만 아무튼 이하라 선생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성감학원 피해자분들도 무대에 이제 모셔서 그때 당시 어땠는지, 그러니까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광복 70년을 맞아서 했던 것과 같이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하게 성감학원 어린 시절에 겪었던 모진 구타, 강제 노역 이런 것들을 증언하게 할 수 있는 증언대회 비슷한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아마 17년도 요 어간에 이제 성감학원 추모 문화제가 시작되면서 성감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역시 경기문화재단이 애를 써서 예산을 마련한 건데, 컨테이너 3동 정도의 규모로 성감 역사 박물관을 만들었고, 초대 관장으로 정진각 선생님이 성감 역사 박물관 관장 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박물관이니까 기본적인 이제 그 전시, 기본적인 성감학원 시절에 뭐 먹었던 식기라든지 맞았던 곡괭이 자루라든지 뭐 물을 길렀던 물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고, 이제 기획 전시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 기획 전시가 됐던 게 김춘근 22년의 시간 이라고 하는 기획 전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서두에 제가 들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어떤 분이 전 여기 22년 동안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김춘근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아까 방송 서두에 그 성감학원 역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애썼던 경기문화재단 한 선배님의 이름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최춘일. 네, 최춘일 작가님이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자 최춘일 선배님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분은 김춘근입니다. 어쨌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춘근 선생님 10살에 들어왔습니다. 10살에 성감학원에 들어와서 2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성감학원에서 강제노역, 모진구타, 인권유린 다 당하면서 10년을 성감학원 살이를 하고서도 나가지 못하고 21살부터 32살까지 이제 성감학원 직원, 그야말로 말단 직원으로서의 삶을 또 강요받아서 무려 22년 동안, 22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60년에 들어와서 82년에 나온 겁니다. 1960년에 잡혀 들어와서 1982년에 나온 거예요. 그저께 성감학원 추모 문화제 때도 오셨던데, 김춘권 선생은 무려 22년 동안 성감학원 생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기획전시도 했었다. 그렇게 2016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성감학원 추모 문화제가 2018년이 돼서는 또 그 피해자분들께서 정말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하게 죽은 어린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신굿을 한번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2018년도에는 만신굿으로 그 추모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커다란 대규모 대형 무당굿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중앙대 연극과 학생들의 뮤지컬 공연, 또 1시간 20분짜리 뮤지컬 공연이 메인이 되는 식으로 이제 추모 문화제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회 때까지만 관여를 했고요. 만신굿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빠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막 그 코로나를 맞이하고 뭐 이러다가 2023년도에 다시금 성감학원 추모문화제 기획을 좀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아서 2023년도부터 또 올해까지 또 2년간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시작 1, 2회 그 성감학원 추모문화제 기획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2023년과 2024년 또 2회 총 4회에 걸쳐서 성감학원 추모문화제를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감학원 선생님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지역의 예술가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참 많은 얘기 안 드린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가고 있어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을 노래는요, 정태춘, 박은옥 선생님이 불렀던 봉숭아라고 하는 곡인데요. 그래요. 이소라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출연해서 불렀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 텐데, 이 곡 역시도 지난 주말에 진행되었던 성감학원 추모문화제 때 불리워졌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춘 박은옥님의 봉숭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어쨌건 오늘은 전감학원이라고 하는 안산 지역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사실은 숨겨져 있는 역사였죠. 다크 히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숨겨져 있는 역사를 예술가들이, 문화기획자들이 어떻게 어떤 정성과 어떤 예술적
그 디자인으로 어떤 문화적 기획으로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꺼내어서 알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뭐 문화예술인들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또 들리는 것도 같아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게 되기까지는 첫째로 성감학원 피해 당사자분들이 가장 애를 많이 쓰셨고요. 올해 진행된 성감학원 추모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주최를 했다고 해야 할까.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고, 경기문화재단이 이제 그 민간 쪽에 위탁 공고를 내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성감학원 아동피해 대책협의회가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그분들이 행사를 주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감학원 사건의 피해 당사자분들이 가장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안산의 지역사회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나섰죠. 그 광복 70년 행사 준비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역시 경기도 안산에는 다른 지자체는 아마 없을 건데, 성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거 공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성감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산시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성감학원의 역사를 함께 알리고, 동시에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강제 노역을 시달렸던 분들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응당한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이분들의 무참히 짓밟힌 삶에 대한 배상을 철저하게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노력을 했고, 그것을 이제 김동연 지사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경기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선 것이죠.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아직까지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이게 국가폭력에 의한 불법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판결이 나면 이제 배상으로 바뀌어서 중앙정부가 배상을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중앙정부는 지금 아직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경기도가 외로이 홀로 이 책임을 짊어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따져 묻는 이제 재판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감학원 예터를 복원하기 위한 이제 연구 용역도 경기도 발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10월 5일날 추모문화제 때 용해인 국회의원님하고 양문석 국회의원님께서 오셨어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그 추모문화제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이 문제를 경기도만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맡아서 그야말로 국가폭력에 대한 정확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무참한 정말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날이 곧 오겠다라는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지지부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이 방송이 또 이렇게 나가다가 이 부분은 또 잘리겠네. 네, 시간이 지금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녹음분으로라도 청취자분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마지막까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자기의 예술작품으로 외화하는 일들을 벌인 것에 호응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줬고 결국에는 경기도까지도 자기 역할을 해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다. 이게 모든 요소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애를 써서 지금에 와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오늘은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인 만큼 문화 영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번 방송 때는 또 지역예술가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